저희가 두 번째 챕터인 과세거래까지는 이제 마무리가 다 됐죠. 네, 과세거래 관련된 문제 푸실 건데 여기도 문항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쪽도 문항수가 뭐 나와봐야 10문제 안쪽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전산회계 1급 교재는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에 나와 있는 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보는 것을 물어봤네요. 자, 증여세를 건물로 물납하는 거. 이거 조세물납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증여세가 세금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래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게 맞는데 우리가 증여세나 상속세가 대체적으로 무슨 부분들을 하더라. 우리 갖고 있는 뭐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조세물납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죠, 여러분. 자, 그리고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는 부분. 반드시 포괄이 붙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일부분만 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건 과세거래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사실상 실익이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자, 담보로 제공하는 부분은 명의가 이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재화의 공급으로 봐야 되죠, 여러분? 네, 실질 공급이 아니라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무엇으로 가시고 시가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무슨 부분, 이 시가의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 간주시가라는 게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잠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로 가는 부분.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 지금 물어본 건요. 간주 공급이라고 물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질 공급이 있고 간주 공급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화의 공급 같은 경우는 간주 공급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용역의 공급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 또는 저리로 공급하는 거 말고는 간주 공급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양도라는 게 있었고요. 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채와 자, 매입세 공제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기본 전제로 시작하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일단 간주 공급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타계정 대체는 있을 수 있지만 간주 공급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디에 면세 사업에 사용을 하였다. 라고 얘기하고요.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채와 이 또한 매입세 공제를 받았었고요. 개인적 목적에 무엇하였다, 사용하였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사업을 무엇하는 경우, 폐업하는 경우 가지고 있었던 잔존 재화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답은 자연스럽게 1번이겠죠, 여러분. 자,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양도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매각거래인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간주 공급이 아니라 뭐로 들어가야 될까요? 실질 공급이어야 돼요, 여러분. 실질 공급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엇으로 봐야 된다? 우리 재화의 공급은 맞지만 간주 공급엔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본인이 제작한 승용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본인 회사에서 쓰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양도라고 했죠. 양도라는 건 타인한테 무엇하였다? 넘겨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공급으로 보셔야 돼요. 간주 공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4번은 모두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는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가끔 저희가 조금 어렵다고 느낀 게 뭐냐면 과세 대상을 물어보면 전부 다 답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과세 대상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로 문제를 풀면 다 답인데 이렇게 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세 대상은 모두 다 맞고요. 여기서 물어보는 건 간주 공급에 대한 것을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대한 설명이고 틀린 것은 찾고 있네요. 간주공급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분류한다. 그렇죠. 우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자가 공급은 다시 세부적으로 나뉘는 게 있었죠, 여러분. 그게 3번에 있네요. 자가 공급은 면세 사업에 사용하였다. 면세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를 위한 재화, 그리고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로 다시 분류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3번도 맞는 얘기가 되죠. 그럼 지금 틀린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요. 다시 2번으로 갈게요. 간주 공급은 실질 공급과 같이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된다. 여러분 간주 공급은요. 뭐라고 설명드렸나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걸 교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금 계산서 교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 교부, 면제 여러분, 면제. 여러분 금지라는 건 절대 하지 말라는 표현이고요. 면제라는 건 법에서 하지 마라고 해서 면해줬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면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서가 붙죠. 단, 누구의 경우에는 우리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는 그쵸? 그래서 단자가 붙어야 되겠죠. 또는 예외적으로 타사업장 또는 직매장이라고 하셔도 되죠. 타사업장 반출 시는 무엇 하셔야 된다?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셔야 되죠. 또는 발행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가져가는 부분. 그럼 틀린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으로 체크. 자, 네 번째,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이다. 자, 이거는 사실상 문구를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원래 이렇게도 얘기했었지만 누구는 사업상 증여에 대한 부분은 무엇으로 용어를 또 바꿔줬다고 했어요, 여러분? 증여일로 아예 문구를 또 바꿔줬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자가 공급이나 개인적 공급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보시는 게 맞고 우리가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라는 부분으로 보는 게 맞다. 근데 사업상 증여는 증여율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가 공급 중에 누구? 타사업장 반출이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 이 반출에 대해서는 무슨 부분으로 보셔라? 반출일로 보셔야 되겠죠. 물건이 나가는 때.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용어가 조금씩 나뉘어질 수는 있습니다. 확실하게 2번이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이 부분도 사실 요것은 딴지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의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증여라는 표현이 더 올바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고 마무리. 자, 네 번째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잘못된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공급 시기. 자, 공급 시기는 우리 입장에선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는 발급하는 날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작성 연월이라고 하는 날짜와 발급일이 무엇하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작성 연월일을 의미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전표 입력하는 부분의 일자 있죠. 네, 메인 매출 전표의 일자, 그 날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급 시기가 지금 모두 다 묶여서 뭐가 될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냐라는 그 과세 기간에 대한 포함 여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여긴 장기자가 붙은 거 조심하실 것.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자, 무인 판매기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자, 폐업 시 잔존재화의 경우는 재화가 사용 소비되는 때가 아니고요. 우리 폐업 시 잔존재화의 경우에 공급 시기는 누구이다? 폐업하는 때이죠, 여러분. 폐업하는 때. 그래서 이 폐업하는 때를 폐업일로 기억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잘못된 건 4번이 됩니다. 4번. 그리고 여기 외상 판매뿐만이 아니라 1번에 또 들어올 수 있는 게 현금 받고 판매하는 것도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일반적인 단기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할부 판매의 경우도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내용들 자꾸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으신 부분. 그래서 이 부분들 문제도 시험에서 꾸준히 자꾸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5번째 문제 보시죠. 자,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 고용관계 이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자, 일단 여러분, 지금 문제 1번을 읽자마자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눈에 보이죠, 여러분? 용역의 공급도 무슨 공급이 있다? 실질 공급이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더라? 간주 공급이 있다. 이렇게 구분은 하죠. 근데 실질 공급은 문제가 없지만 간주 공급은 원칙적으로 있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 X로 표시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외가 있었던 거죠. 예외 무슨 부분? 우리 사업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한 부분을 무엇하게 되면 우리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무엇하겠다?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나온 부분. 그리고 이제 무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절이라는 관점도 사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면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건 우리 간주 공급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간주 공급은 있다, 없다? 없다고 본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겠죠. 자, 사업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자, 예외적으로 이 부분은 간주 공급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럼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과세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과세되는 부분. 자,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의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주요 자재란 부분이죠. 그래서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경우. 자, 이 부분은 용역의 공급이에요. 재화의 공급이에요, 여러분. 용역 공급이죠. 우리가 가공한다는 관점을 놓고 봤을 때 가공계약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재화 공급인지 용역 공급인지를 구분하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주요 자재를 본인이 부담해서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한다라면 무슨 공급? 재화 공급이 되고 근데 주요 자재를 내가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해줬다라면 그 가공인만 받을 거기 때문에 용역 공급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럼 용역 공급에 해당되는 거니까 용역으로 우리는 과세하면 되겠죠. 자, 네 번째,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 자, 건설은 일단 원칙적으로 무엇을 시작한다? 원칙은 무슨 공급에 들어가는 게 맞다? 우린 용역 공급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들이 건물을 올려서 무엇하고 있다? 직접 팔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로 바뀔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의 성격이 돌아버리면. 근데 지금 건설업자가 건물을 올릴 땐 실질적으로 어떤 자재를 쓰겠다라는 게 협의가 되어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시멘트도 구입해서 써야 되고 철근도 구입해서 써야 된다. 근데 그게 원래 가격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나는 그 부분에 인건비에 의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용역공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용역공급으로 우리는 무엇 하시면 된다? 과세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과세하지 아니한 것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1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이라는 걸 찾아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 및 그 밖의 행위를 우리는 용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노동력 또는 무엇인가를 빌려주는 것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되죠, 여러분? 네, 요 부분들 이거를 제가 교육 서비스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또 무슨 부분들 우리 세무사나 또는 회계사가 제공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서비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교육 서비스는 다시 뒤에 가서 면세로 분류가 돼요, 여러분. 거기에 예외가 붙을 거예요. 과세가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뿐이에요. 교육은 뒤에 가면 다시 면세로 얘기가 거론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용역의 무상 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여러분, 용역의 무상 공급은 우리 간주 공급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간주 공급은 있다 없다? 없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자만 끌어들이려고 했죠. 그리고 특수관계자도 무슨 거래요? 부동산, 임대, 용역과 관련된 부분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3번.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가 맞습니다. 자, 건설업은 건설자재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이건 바로 직전에 문제 풀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문제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언제이냐? 여러분, 간주 임대료 공급 시기는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무슨 부분 임대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때 받은 보증금이 있었다라면 일정 부분만큼 임대료를 받은 것처럼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기간이 무엇되어 있다? 쭉 연결되어 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구분을 지워줘야 우리가 신고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가자? 과세기간 종료율로 가자. 근데 법인은 예정의 신고기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예정이라는 글씨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가 된다. 그럼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계 처리는 1년에 몇 번밖에 안 나온다? 4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무엇으로 볼 것이다. 아, 이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간주 임대료 공급 시기가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니까 법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3월 31일에 한 번에 분계, 6월 30일에 한 번에 분계, 9월 30일에 한 번에 분계, 12월 31일에 한 번의 분계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계는 4번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8번째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과 과세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화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재화를 무엇하거나 공급하거나 내가 무엇을 용역을 무엇하게 되면 공급하게 되면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은 국내적인 거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리 재화의 수입이 있었다라면 이것 또한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맞는 거죠, 여러분? 재화의 용역의 수입은 없어요, 여러분. 자, 2번째, 수표라든지 어음 등의 화폐 대용증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화폐 대용증권으로 쓰고 있는 요 부분은 재화로 본다, 보지 않는다? 재화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재화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예 재화의 공급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런 거 과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3번째, 고용관계 이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우리 용역은 무엇이 없다? 간주 공급이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건 간주 공급의 성격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예 없음이라고 했으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4번째, 폐업하는 경우에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언제까지로 보시면 된다. 폐업일로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폐업일까지로 한다. 라고 고쳐주셔야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디에서 배우셨던 거예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이라는 게 있었죠. 첫 번째 챕터에서 그 내용이랑 2번째 챕터를 묶어서 한꺼번에 물어봤던 문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식의 문제가 뒤에 가면 다른 거랑 또 엮어서 물어봐요, 여러분. 네, 시험 문제가 요즘은 전체적으로 앞에랑 뒤에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물어보는 문제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산회계 1급 쪽에 있는 단원평가 문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